안녕하세요. 일본의 드라마, 만화 영화죠. 만화 영화, 그리고 영화화돼서 나오기도 한 카이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징어 게임하고 많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비교가 많이 되는 작품인데요. 뭐,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씩 둘씩 채워나가는 게 좋을지를 잘 알려주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이지의 카이지 이 스토리를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죠. 왜 나한테만 불합리한 일이 생기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는 걸까? 나는 왜 남들처럼 화려하게 멋있게 좀 더 잘 나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착각이고 교만이고 욕심임을 도박, 묵시록 카이지의 이 주인공 카이지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고충들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견디고 참으면 그래도 안정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한방, 한탕, 큰돈, 부자 이런 것들을 바라다 보면 언제든지 인생이 노예로 저 아래로 추락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만 불행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인정 못 받는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겪고 또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아주 작지만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냐? 세상에 별 사람 없고 별난 인생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극한의 노력과 아주 지루하고 뻔하고 답답한 일상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죠.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은 신기루에 가깝더라. 우리가 흔히 보이는 아주 멋있어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그와 같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산을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시장에서 영역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대충 움직이면서 이뤄낼 수 있는 건 잘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삶을 누구나 다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다. 착실하게 산다라는 거죠. 대체로. 개판치고 나몰라라고 사는 사람들은 저 밑바닥 인생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무던히 성실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친듯이 노력을 해야 조금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멸받고 비아냥거리고 온갖 이런 수모를 다 겪어도 감수하면서 견디고 지내야지만이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또 나아진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더 나은 가치, 비전, 희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못 먹어도 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인생을 더벅판에 내몰았다가는 삶이 그냥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도망자 인생을 살든 아니면 채무불이행자가 돼서 영원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김민희, 이민입니까? 김민입니까? 그 여주인공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화차. 평생을 남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사람인 거죠. 이러한 일들은 되게 많이 벌어지죠. 그냥 일본의 그냥 한 소설의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유령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신분을 숨기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혹은 가족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냥 하층민의 삶을 사는 거죠. 때로는 노숙자로, 때로는 빚쟁이로, 때로는 도망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평범함은 평생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별것 아니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오지 못할 행복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천될 수도 있고 생각처럼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삶을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도망자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거죠. 남에게 없는 역경이 나한테만 온다라고 하면 그게 나를 좀 더 단단하게 해주는 시험이다. 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절대 쉽지 않죠. 미칠 것 같을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지금에서야 생각을 할 때 영끌하고 비투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지금 이대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참 고맙게 생각하지만 몇 년 전으로 시간표를 되돌리면 저 또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되게 생사를 오가는 그런 어려움을 뼈저리게 이제 느꼈던 적이 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알 것 같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하면 새벽에 이제 식은땀이 나고 겁나고 두렵고 무섭죠. 하지만 지나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나왔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거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치이고 또 부딪히고 견제받고 멸시당하더라도 살아있다면 그러면 인생을 책임질 자세가 된 거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단함을 또 묵묵히 견뎌내면 분명히 좋은 날, 밝은 날이 올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인생을 끝까지 살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40 중후반을 이제 지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다 잘 모르죠. 그렇지만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아질 것이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비록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는 생각보다 나아진 게 없네? 그냥 별것 없었네? 혹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뒷걸음쳐진 상태에 밖에 못 머물렀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까지 갔다라고 하면 끝까지 갔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뒷바라지는 해주고 또 그래도 살아갔다라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가장의 역할은 충분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도박에 함부로 내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 투자해가지고 10억짜리 30억짜리 자산을 갖고 싶기도 하지만 1억을 집어넣었다가 다 날려먹고 또 2억을 3억을 또 빚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2억이 3억 되고 3억이 5억 되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 갚겠다라고 생각하면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리면 인생이 도망자가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인생을 모험 걸지 말아야겠다. 도박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작품 카이지를 꼭 찾아서 영화로든 만화로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